이제 생태계 평형입니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이제 생태계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자, 먹이 사슬이라는 건 뭐야? 먹고 먹히는 관계를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고 불러주고, 얘들이 그물처럼 나타나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먹이 그물이라고 불러줍니다. 맞습니까? 먹이 그물.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자,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할 때는 이 먹이 그물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복잡한 먹이 사슬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수능 문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 먹이 그물 대신에 복잡한 먹이 사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는 당연히 뭐겠어? 생산자지. 그러면 누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1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2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3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이 수리부엉이를 한번 보시면요. 청설모를 먹고 수리부엉이가 청설모를 먹으면 2차 소비자가 돼. 청설모가 1차 소비자, 수리부엉이가 2차 소비자니까. 그지? 그 다음에 쥐 어떻게 가야 되냐? 아니다. 애벌레, 거미, 꿩, 수리부엉이 가면 1차, 2차, 3차, 4차 소비자가 되기도 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 보통 최종 소비자 같은 경우는 누굴 먹느냐에 따라서 차수가 딱히 정해져 있거나 그렇진 않더라. 알겠습니까? 자, 그런 거고요. 생태계에서 자,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에너지는 어떻다? 흐른다. 에너지는 흐른다. 물질은 어떻게 됐어? 물질은 순환하는 반면에 에너지는 흐른다. 순환이라는 건 돌고 도는데 에너지는 돌고 돌지 않아. 한쪽으로만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상위 영양 단계로 점점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야. 하위 단계 애가 쓰고 남은 게 상위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치? 쓰고 남은 것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상위 단계로 가면 갈수록 몸집은 어떻게 돼? 점점점 커지지. 근데 에너지 양은 점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많이 먹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많이 먹거나,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이는 거야. 똑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상위 단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된다? 에너지 양은 감소하더라. 감소한다. 자, 그래서 이때 개체수라던가 생물량이라던가 에너지를 단계별로 쌓아 올린 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불러주고, 상위 단계로 갈수록 그 값이 어떻게 된다? 점점 감소한다. 반면에 상위 단계로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있어. 증가하는 건 뭐가 있을까? 몸집 커지겠지. 또는 활동 영역 넓어지겠지. 마리당 질량 커지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효율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에너지 효율도 높아진다. 이런 역피라미드 형태의 값들도 존재한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때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옆에 나와 있어.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전 단계의 에너지 양 분의 내가 흡수한 에너지 양 곱하기 100이 에너지 효율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에너지 효율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거야. 280분의 14.8 곱하기 100, 이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14.8분의 1.2 곱하기 100, 이게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1.2분의 0.1 곱하기 100 이게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생태계 평형 뭐 금방이야.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은 어떨수록 생물 종이 다양하며 복잡할수록 어떻더라 더 안정하다. 삼겹살집을 갔는데 삼겹살이 다 떨어지면 그날은 굶어야 돼. 근데 뷔페를 갔어? 삼겹살이 없어? 그럼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 그치?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떻더라 더 살아가는데 유리하더라. 그래서 종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는요 먹이 그물이 어떻더라 단순하더라. 즉 생태계 평형이 어떻더라 깨지기 쉽다. 먹이 그물이 복잡한 종 다양성이 높은 곳에서는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 대체 먹이가 충분히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거는 뭐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수리부엉이가 예를 들어서 청설모밖에 못 먹어봐. 그럼 얘 죽으면 수리부엉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많으니까 다른 걸 먹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 복잡해지면. 자 그럼 이 생태계는 어떻게 평형이 유지가 되느냐. 첫 번째 요거 일시적으로 어때? 자 1차 소비자가 순간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얘가 증가니까 이거에 의해서 먹히는 생산자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 반면에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왜? 많이 먹히고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다시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왜? 먹이가 줄어들고 포식자가 많아지니까 많이 먹혀서 줄어든다. 얘가 줄어드니까 다시 생산자는 개체수가 증가하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감소하여 생태계가 뭐 한다? 평형 상태를 회복한다. 자, 이때 평형 상태는 이렇게 불러. 새로운 평형. 원래 처음에 이 평형과 나중에 이 평형이 어떻더라? 같다? 맞아? 같아? 아니야.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거지 처음과 동일한 평형이 된다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예전에 실제로 이런 모의고사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 자, 그럼 어떤 것들이 도대체 생태계를 파괴시키느냐? 이런 자연재해.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인간의 활동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 자연재해와 인간의 활동. 인간의 활동 뭐 있어? 벌목, 도시건설, 경작지 개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있지.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 단편화라고 해가지고 도로를 중간에 뚫어버리는 거야. 도로를 뚫어버리면 어떻게 돼? 생태계가 나눠져 버려. 나눠지면서 그 중간에 있어야 할 중요한 생태계들이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것들 좀 잘 기억해야 돼. 이 단편화라는 단어는 조금 기억해 두십시오. 생태계를 어떻게 도로 같은 걸 이렇게 뚫어서 생태계를 분리시키는 거지. 자, 그럼 보존을 위한 노력, 뭐 천연기념물, 옥상정원, 뭐 보건사업, 그리고 뭐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지. 생태통로지. 육교 같은 거 이렇게 터널 위에다가 이렇게 생태통로 같은 거 만든다거나 아니면 도로를 뚫었어? 그러면 지하도라던가 아니면 육교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좀 애들이 왔다 갔다 교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생태통로를 만든다. 됐습니까? 자, 여기 생태계 평형은 아주 쉬우니까 금방 끝났어. 여기까지.